이스라엘 KF-X 개발 과정에서 여러 부품의 공급과 AESA 레이더 성능 시험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다. 엘비사의 지상 자동 회피 시스템을 한화에서 라이센스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또한 AESA 레이더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엘타사와 하도급 계약을 한 뒤 엘타사의 레이더 테스트베드인 B737, 200의 레이더를 장착해 성능을 시험했다. 이후 레이더와 항전 장비는 공군이나 ADD, KAI가 임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B737, 500에 탑재되어 시험되고 있다. 3.5. 캐나다 편집. 세계 3위 규모의 고정익 회전익 랜딩 기어 제작업체인 캐나다 헤로스 데브테커로 DVTK 한화 기계부문의 KF-21 랜딩 기어 국산화를 위한 기술 협력을 제공 중이다. 그 외 유럽 지역. 전 세계적인 불경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 중 하나인 유럽 지역의 방위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자국 물량을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눈물나는 판촉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KF-X 사업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술 이전 의사를 보이는 곳. 또한 유럽으로 EADS, SAAB, BAE, SNECMA, EUROJET, ALENIA 등 여러 업체들이 지난 2008년 이후로 계속해서 개발 참여 의사를 보였다. 초기에는 레이더 등 항공전자 장비와 엔진의 판매 공동 개발에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듯 했으나 기술 이전에 관해서는 미국 임무 컴퓨터에 유럽제 항전 장비를 통합한 기체는 나오지 않았으니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본래 군사기술, 특히 첨단 군사기술인 전투기 관련 기술을 쉽게 내주는 나라는 없다. 게다가 3차 FX 사업 당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채택할지도 모른다고 떡밥을 뿌리던 때면 모를까. 스텔스기 도입을 명분으로 F-35를 선택한 현 시점에서 유로파이터를 채택할 이유도 전혀 없고 도입 자체도 F-35 수의 계약으로 변경된 상황인데 유로파이터 도입도 하지 않을 한국에게 기술 이전을 해줄 명분도 실리도 없다. 그 와중에 유로파이터를 리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리스를 추진하다 미국이 거절한 F-15, F-16 대신 유로파이터를 땜빵으로 리스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F-22와 엇비슷하다는 유로파이터의 유지비를 감수하면서까지 2013년에야 피아식 변장치를 장착한 깡통 비행기를 운용할 가치는 현재로선 없다. 차라리 F-15와 F-16을 리스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물론 KF-X에만 참여하려 한다면 유로젯과 빅센같이 파트너로서 참여는 가능할 것이고 그에 따른 계약을 맺는다면 기술 이전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허나 기술 협력을 한댔지 100% 기술 이전은 소통 문제로 인한 오해라며 발을 빼고 있다. 비록 4대의 기술 이전에 관해선 말이 많지만 그 외 엔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참여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레이더에서도 프랑스 탈레스사와의 협력이 진행 중이다. 다만 프랑스 라팔 운운하는 부분은 걸러서 봐야 한다. 잠재적 시장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2년 대한민국 폴란드 방산 계약을 통해 기존의 뇌피셜 수준을 넘어 상당히 높은 확률 관련국이 될 가능성이 생긴 국가로 큰 손이 든 폴란드와 이전부터 항공 무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온 UAE가 떠오르고 있다. 폴란드는 2022년 대한민국 폴란드 방산 계약을 통해 대량의 한국산 무기를 구입함과 동시에 추후 한화 디펜스에서 만드는 AS-22 레드백이나 KF-21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폴란드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KAI의 안현호 사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폴란드의 관심에 대해 KF-21 블록 3에 대한 참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단순 관련국이 아닌 공동생산국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폴란드 입장에선 F-16B를 비롯한 미국제 기체의 도입 지원에 대한 대안이자 신속 공급이 가능한 한국으로부터 FA-50을 도입할 예정이라 기존 간 호환성이 높고
연속성이 있는 KF-21을 같이 들여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정체되어 있던 자국 항공기술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위한 수요, 우크라이나. 공군에게 공여한 미그-29를 비롯해 공백이 생겨 부족한 공군기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나쁜 선택이 아니기에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기사에 올라온 폴란드 공군 준장 이레네우시 노바크아이아리엔이우에스지 노백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자신이 외국인 조종사로서는 최초로 KF-21 시뮬레이터에 탑승했다고 한다. 이 말로 추측해보건대 인도네시아 기술자와 조종사들은 명목상 엄연히 공동개발국임에도 KF-21의 핵심 기술에 철저히 접근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한국과 KAI도 인도네시아의 날강도식 협상 전략을 비롯한 목리와 그러면서도 더 비싼 기체를 잘만 구매하는 기만에 질려 다른 보험을 들어두려는 초석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3일에 전직 육군 소령이자 법정당 소속의 국회 국방위원장인 야흐에마이CHA-JACH가 이날 회의에서 KF-21의 개량형인 KF-21PL로 폴란드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을 하였다. KAI를 방문한 폴란드 대표단은 KF-21을 보고는 폴란드 국기가 거꾸로 달려있다. 라는 농담도 했다고 한다. 2023년 5월 7일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피지지의 세바스찬 흐바웩 회장이 지난 4월 17일 방한 당시 공식적으로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밝혀졌다. 심지어 현재 인도네시아가 내지 않고 있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내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3년 6월 6일 방한한 폴란드 부총리가 다음날 KAI 본사를 방문했는데 KAI 측에서는 폴란드에 인도할 FA50GF 뒤에 KF-21 2대를 전시해놨다. 2023년 7월 28일 방사청 관계자는 폴란드 정부 차원의 공식 요청은 접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가정의 영역이지만 만약 정말로 인도네시아가 사업을 포기하고 폴란드가 분담금을 받아가며 공동개발국 지위를 가져가게 되고 블록 2와 3 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면 FA50으로 훈련해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아무래도 유사점이 많을 KF-21을 4.5세대로 굴리다가 블록 2, 3가 연구개발이 끝나면 뒤늦었지만 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공동개발국으로 획득,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거기다 여러 문제점과 한국이 팔지에 대한 문제는 있으나 만약의 경우에는 사업 참여로 여러 기술도 획득하고 정말 유무인 복합체계 영상처럼 무인기를 대동하여 비행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하기에 따라서는 공군력이 약한 동유럽 중유럽권에서 군사적 맹주국으로 부상도 가능은 하다. 그러나 2023년 9월 폴란드에서 보잉의 F-15EX를 희망한다는 소식이 나오며 일단은 KF-21과는 일단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것이 현재 폴란드의 공군력 구성은 도태 예정인 MiG-29, Su-21을 제외하면 F-35, F-16, FA-50으로 구성되는데 위 3기종은 모두 다목적 전투기 경공격기들이다. 즉 다들 좋긴 하지만 다량의 무장을 탑재하고 확실한 공중우세를 확보하거나 고위력 대지무장으로 적 중심 목표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전폭기가 없다. 그런데 F-15EX가 도입되면 공중우세 작전은 F-15에게 전담시키고 F-35는 목표, 정밀 타격, F-16은 이들의 보조, FA-50은 저강도 임무 및 LIFT 전담 등 세분화된 임무 분배로 운용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KF-21이 4.5세대 미들급 전투기 중에선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제대로 된 성능을 갖추는 것은 블록 2 완성 후인 2030년대가 될 텐데 아예 처음부터 공동개발을 해서 기술 습득을 할 게 아닌 이상은 제공 능력만 가지고 있는 지금의 블록 1에는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잘해봤자 2026년대 이후 블록 2 개발이 시작될 때 함께하거나 아예 블록 3 개발이 본격화되는 2030년대에 공동개발국이 되어 스텔스, 기술 등의 신기술 획득에 주력하는 쪽이 여러모로 유리한 데다 재정적인 압박도 덜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닌 듯 보이는 만큼 블록 2 이후라도 공동개발국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다. 2023년 12월 야당이자 유럽주의자 도널드 투스크가 총리로 당선되며 정권이 교체된 데다가 폴란드와 방산계약을 맺은 물품은 일단 비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일단 계승을 하는 데다가 야당이 유럽주의인 만큼 EU 국가들의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람의 판매 성사는 더더욱 멀어졌다. UAE군은 그간 주로 미국과 프랑스의 전투기를 도입했는데 친중 행보를 보이다가 공군의 하위급 전력을 담당할 F-35의 도입이 무산되면서 미국에게 단단히 실망해버렸다. 하지만 주변 국주로 이란 대응을 위해 스텔스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던지라 실질적 전력 상승 요인에 더해 미국에 대한 항의의 의미도 담아 러시아의 신형 스텔스기인 수호의 체크메이트에 대한 투자를 한 상황이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실제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그 외 TAI-칸, AMCA, AGM 등은 제대로 개발될지도 미지수이고 실전 배치된다고 해도 성능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GCAP와 다소 FCAS의 경우 6세대 기종으로 항공 기반 기술이 거의 없는 UAE가 참여하기에는 기술적인 허들이 높다. 개발비만 대어주고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차라리 완성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 중국의 경우 L-15를 도입하면서 미국에게 항의의 의미를 보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만약 중국의 J-22나 FC-31을 도입 또는 공동 개발한다면 미국과 완전히 척을 지겠다는 뜻이 되어버리니 함부로 도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별 신경 쓰지 않던 KF-21이 생각보다 훨씬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대로 순조롭게 개발이 된다면 2030년대에는 스텔스기로의 개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와중에 UAE로서는 현궁, 천모 등 기존 한국산 무기들의 도입과 그동안 2011년부터 2022년까지 UAE 군사훈련 협력단과도 군사협력을 통해서 한국산 장비들이 생각보다 쓸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 개발 난이도가 높지 않은 4.5세대 기체부터의 개발이기 때문에 투자비 대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많다. 즉 UAE 역시 기왕에 KF-21과 연관이 된다면 단순하게 완성된 기체를 사는 것보다 블록 1의 운용 실적을 모니터링하며 블록 2, 3개발 중간부터나마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는 쪽이 훨씬 이득이다. 이에 2022년 3월경부터 꾸준히 KF-21과 수리온을 기본으로 한 LAH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밀리터리 리뷰 등의 군사 전문지에서도 이에 대한 기사를 다룬 상황이다. 여기에 2023년 한국과의 다목적 수송기 공동개발 MOU를 체결하면서 향후 KF-21 후속 블록에 대한 참여 가능성도 높아졌다. 2023년 9월 14일 UAE가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미납하고 있는 분담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동월 18일 방사청에서는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여 허위 루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폴란드의 디펜스24 뉴스에서는 의향서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었다. 이후 후속 보도 등은 없었기에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일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2024년 3월 11일 UAE가 정식으로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슈퍼소닉TV에서 분석한 영상에서는 현 단계는 어디까지나 MOU, 즉 관심이 있다는 투자 제안서 전달 정도일 뿐 당장 참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실질적인 전력이 될 수 있는 블록이 개발에 뒤늦게 참여하기보다 미리 참여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후 실제 블록이 공동 개발에 참여할 때 대한민국 측으로부터 이득을 얻어내겠다는 사전 포석에 가까운 행보라는 것. 하지만 단순 MOU일 뿐이라도 작은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압박수단은 물론 그동안 관망만 해오던 다른 구매가는 국가들의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진행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KF21에 대한 반대 활동에 대한 카운터로도 사용 가능하기에 당장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전체 개발 일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필리핀 2022년 9월 6일자 더그로의 기사에서 메이나드 마리아노 메이너드 메리아노 필리핀 공군 대변인 대령과 인터뷰 기사에서 필리핀이 KF21 도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필리핀은 현재 다용도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아직 관련 예산 집행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즉 KF21 블록1이 완성되는 2026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 기사에선 2027만 2029년까지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엔 아직 블록2는 개발 단계이기에 블록2를 최대 12기 구입하는 사업일 가능성이 크며 현재까진 더그로의 단독 기사일 뿐이기에 사실 여부의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만약 사실일 경우 어차피 살 의지도 없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구입 능력이나 여력도 거의 상실한 인도네시아의 어거지를 제어할 유효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록 1 한정으로 필리핀이 폴란드나 UAE보다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폴란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더라도 블록 2부터 참여할 가능성이 크며 설령 블록 2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실전 검증이 되지 않은 데다 이미 보유한 F-16과 포지션이 겹칠 수 있으므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UAE는 미들급인 라파를 80대나 구매했기 때문에 하이급인 스텔스기가 필요한 터라 블록 3부터나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보유한 FA-50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고 KF-21의 개발 일정이 나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요인이 크다. 다만 필리핀 도입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점도 있다. 우선은 필리핀의 열악한 경제와 그로 인한 국방 예산 부족이다. FA-50조차 소량으로 순차 도입하고 운용 무장도 무유도 폭탄과 구형공대공 미사일만 운용하고 있으며 기체 자체의 운용 유지비도 부족하여 가동률이 떨어지는 사정이므로 FA-50보다 고사양인 KF-21의 도입과 운용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필리핀 법규상 무기 도입 시엔 해당 무기의 개발국 이외의 타국으로의 수출 및 운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필리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FA-50 또한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타국 수출 및 운용 실적이 있었기에 필리핀 수출이 가능했다. 굳이 필리핀이 아니어도 개발국 이외의 타국의 운용 여부는 무기 도입 시 평가 항목으로 포함된다. 온갖 마찰에도 불구하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쉽게 내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2024년 1월 한 국내 언론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한국 측에서 사우디에 KF-21 보람의 기반의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제안했다고 한다. 태국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KAI가 태국 공군의 구형 F-16의 대체 전투기로 KF-21을 제안했다고 한다. 페루 FA-50 구매를 하려는 페루 정부에게 한국 정부가 KF-21 블록 3 참여를 권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다. 그 외 튀르키예 지난 2010년 두 차례의 비공개 협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2011년 10월 튀르키예 측도 개발 참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게 되었으나 개발 지분 40% 기술 이전 AHX 사업으로 T-129 망구스타 도입 일부 수량의 자국 내 양산 등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결과야 물론
참여 지분은 30% 선에서 하고 MOU 체결은 2012년 내라고 알려졌으나 결국 탈락했다. 튀르키예가 30%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튀르키예는 국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산 전투기 개발이다. 튀르키예의 생각은 KF-X를 10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개발 완료하여 이를 자국 전투기로 홍보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 등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속셈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잘 안되면 인도네시아와 손잡고 KF-X 주도권을 빼앗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원래 KF-X를 단독으로 진행하려다가 실패하면 위험이 크고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참가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 주도의 KF-X 사업이라는 전제 조건부터 흔들리고 미디움급 이상의 기체 개발이라는 KF-X의 목적도 변질돼 버린다. 결국 튀르키예는 TF-X라는 이름으로 독자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그리펜의 제작국인 스웨덴과의 제휴로 추진될 듯하다. 튀르키예의 경우 2023년까지 자국산 전투기의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 그런데 적지 않은 서방 측 항공산업 관계자들은 그 현실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듯하다. 아무래도 KF-X와 처한 상황이 비슷하거나 더 암울하다. 튀르키예는 한국이 개발한 KT-1급 프로펠러 훈련기를 이제야 개발을 마쳤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초음속 제트 훈련기인 T-50을 개발하고 거의 20년간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국산화해본 상태인데 튀르키예의 TF-X는 기술적인 면이든 경제 규모와 자금 확보 측면에서든 KF-X보다 훨씬 가능성이 낮다. 아무래도 바라는 전투기 특성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10년 넘게 겪었던 KF-X 개발 찬반 논쟁을 이쪽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개발 비용이 들기 때문에 TF-X 개발 및 양산 비용과 F-35 도입 비용을 합쳐 50조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개발 반대부터 한국의 FA-50의 경우처럼 경전투기를 생산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 정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중이다.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라는 악재를 만난 것. 영국의 BAE와 협력한다고 하지만 BAE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적용된 기술은 독자적으로 튀르키예의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 공동개발에 참여한 나머지 3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중 하나인 독일이 이미 튀르키예 쿠데타 사건 이후 인권을 이유로 튀르키예에 대한 모든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때문에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심지어 개발할 인력이 없어서 신문에 TF-X를 개발할 기술자 구인 광고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에게 바이락타르 TV도 적극적으로 수출 및 공여를 하고 보스포루스 해협도 막아 러시아 군함들이 추가적으로 흑해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투기 엔진을 만들 줄 아는 모터 시치를 갖고 있으므로 미국제, 서유럽제보단 떨어지겠지만 양질의 엔진 및 관련 기술을 습득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